오늘 발표할 논문은 Affect GPT, A New Dataset Model and Benchmark for Emotion Understanding with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입니다. RCML 2025 스포트라이트에 게재된 논문이고 베이징대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할 한의진입니다. 먼저 발표 목차는 연구의 배경, 연구 소개, 그리고 이 논문의 특이한 점은 연구 데이터셋, 메소드, 벤치마크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와 컨클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ER, 멀티모달 이모션 레코니션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행동 의도 파악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사진에서 스마일이 100, 조이가 99.865와 같이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분석해서 기기의 의도나 기기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ER을 이용하여 비주얼, 오디오, 텍스트 인포메이션으로 감정 분석 및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분류 기반 멀티모션 이모션 레코니션의 문제점은 감정을 6개의 카테고리 sadness, happiness, fear, anger, surprise, disgust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나 정선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들과 뉘앙스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클로스드 셋 기반으로 실제 다양한 범위의 인간 감정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의 모호하고 과도하게 간단한 용어, 텍소노미로 인해서 연속적인 감정 스펙트럼과 감정적인 경험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억울함, 설렘을 슬픔, 기쁨과 같이 너무나 단순하게 바꿈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미리 정해진 분류 중 하나를 마치는 감정 분류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이나 미묘한 감정 변화 표현이 어렵고 이산적인 라벨로 표시함으로써 세분화된 감정 표현에 제약이 있는 점, 그리고 기존 감정 데이터 수집 방법에 제약이 있는 점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먼 오닐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크고 사람에 따라 불안정한 서술이 있을 수 있고, 모델 오니는 대규모 라벨링이 가능하지만 모델의 종류나 컴퓨터에 따라서 라벨의 품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휴먼 모델 콜라보레이티브는 라벨링의 품질은 좋지만 확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MER 캡션 데이터셋, 대규모 감정 서술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새로운 데이터 수집 전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들 때 크게 MER 캡션,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과 모델이 관여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사람이 관여하는 MER 캡션을 말씀드리면 소수의 샘플에 대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파인 그레인드 라벨을 어노테이션 한 후 어떤 조합의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실험합니다. 여러 모델을 실험을 하였을 때 오디오 LLM은 살로몬, 비디오 LLM은 챗 유니 VI, 머지 LLM은 GPT 3.5에서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오디오 LLM은 오디오로부터 음성이나 억양을 추출하고, 비디오 LLM은 영상에서 표정 행동 단서를 추출하며, 머지 LLM은 이것을 합쳐서 최종 자연화 감정 설명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MER 캡션 플러스는 모델이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로레벨 필터링과 하이레벨 필터링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로레벨 필터링은
오디오, 비디오, 스피킹 예치 검사라든가 생성 문장 길이 분법 필터링과 같은 단순한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너무 길거나 짧은 문장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이 점을 이용해서 문장 길이 분포를 필터링합니다. 하이레벨 필터링은 여러 분류기가 출력한 감정 분석 결과를 다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기존의 분류 모델은 하나의 분류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류기를 통해서 오차를 줄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 인코더, 음성 인코더, 통합 통합 어텐션 기반 퓨전이 있으며 각 분류기의 다수결에 따라 최종 라벨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어펙트 GPT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콘텐츠 인스트럭션을 입력했을 때 리스폰스인 감정 상태가 정답과 가까울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건부 확률은 그것을 나타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각각의 오디오 톡 인코더와 비디오 인코더의 토큰을 단순히 컨케이트하여 LLM에 넣는 방식이라면 어펙트 GPT는 LLM에 입력하기 전에 오디오 모달리티와 비디오 모달리티를 충분히 작용하는 프리퓨전 프로젝터 레이어를 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은 LLM이 비디오와 오디오의 특징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퓨전을 통해 사전에 비디오와 오디오의 특징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합 방법에는 크게 Q-포머와 어텐션 기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Q-포머 프리퓨전은 비디오 및 오디오의 시간 정보를 보존합니다. 멀티모달 콘텐츠 압축을 위해 K개의 학습 가능한 쿼리 토큰을 사용하는데 이게 K개가 단순히 시간을 균등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기계의 모델이 판단했을 때 의미적으로 나누는 시점에 따라서 K개로 나뉩니다. 쿼리 토큰과 오디오 플러스 비디오 컨케이트네이트된 결과와 크로스 어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시간 정보가 포함된 K개의 오디오 토큰과 비디오 토큰을 최종적으로 어텐션을 함으로써 결과를 구하게 됩니다. 어텐션 방법은 큐포머와 대조적으로 시간 정보를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하여 시간축을 하나로 압축합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모두 동일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두 개의 벡터를 쌓아 2 곱하기 d 차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d는 시간축을 하나로 압축한 이 오디오와 비디오 각각의 레이어의 차원이 d고 이것을 두 개로 쌓았으므로 2 곱하기 d 차원입니다. w는 2 곱하기 2d 차원이며 오디오 가중치와 비디오 가중치를 모두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원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식을 보시면 각각 UA와 UV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각각 오디오와 비디오 가중치입니다. 플래튼한 것을 2차원의 행으로 모두 곱하게 되는데 이걸 곱하는 이유는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를 모두 참조하여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크입니다. 기존의 UER 벤치마크는 정형화된 분류 기반 평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LM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서의 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는데요. 사용 데이터셋은 OV-MOD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OV-MOD란 자연어 MER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으로 MER 캡션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증대하는 것이 OV-MERD 플러스입니다. 동의어를 처리하고 유사한 감정 기반의 집합별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형태 정교화 및 기본형 통일입니다. 예를 들면 해피어와 해피니스를 모두 기본형인 해피로 처리하고 2단계는 동의어를 통합합니다. joyful과 happy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두 해피로 처리하고
3단계는 이모션 휠을 사용하여 상위 분류의 감정으로 압축합니다. 이모션 휠은 학자들마다 분류한 감정 분류 체계로서 각각의 학자마다 감정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하나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개의 이모션 휠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대응되는 감정의 집합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요. 총 대응 감정 집합의 개수를 K라고 할 때 Y가 정답 집합 레이블이고 Y-이 예측된 집합 레이블이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식을 통해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프리시전은 모델이 낸 감정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고 리콜은 정답 중에서 모델이 낼 수 있는 감정의 비율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F1 스코어를 산출하고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 K개의 이모션 휠에서의 F1 스코어 평균을 구합니다. 오른쪽에서의 FS가 평균을 구한 다음에 F1 스코어입니다. MLLM의 평가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평가 방법이 제시한 점이 가장 큰 노벨티입니다. 베이직 이모션 평가의 경우 데이터셋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감정 분류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MLLM의 출력은 여러 감정 단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합을 기회한다면 정확도가 낮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에서 그라운드 트루의 한 항목인 YI가 모델의 예측 집합에 있는 경우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모델이 최소한 기본 감정을 하나 이상 언급했는가를 기준으로 정답을 판별합니다. 아래의 식은 이것을 나타낸 식인데 한 항목인 YI가 예측 집합에 들어있는 경우 hit이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실험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험 조건은 오디오 비디오 입력을 지원하는 MLLM들과 비교하였고 동일한 입력과 모델의 공식 가중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프롬프트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이 결과 어펙트GPT가 모든 모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였습니다. 기존 모델의 퓨전을 LLM에 떠넘긴 것과 달리 어펙트GPT는 프리퓨전을 별도로 수행하였으므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모달리티별로 비교를 하였는데 오디오와 텍스트만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 기존 살로몬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왔고 비디오와 텍스트를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에도 기존의 모델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가지 모달리티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이 모델에 노벨티가 있음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필터링과 프리퓨전의 영향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였을 때가 성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이모션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센티먼트 기준으로 필터링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를 필터링을 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리퓨전을 LLM 밖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밸레이션 스터디로 데이터셋과 학습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개별 LLM 모델을 바꾸고 인코더를 바꾸면서 비교하였는데 이 LLM 모델과 인코더에 따른 차이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어펙트GPT의 이 학습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이 각각의 모델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크어웨이스는 MER 캡션 데이터셋으로 모델과 휴먼이 어시스턴트 전략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하였다는 점, 프리퓨전으로 LLM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를 충분히 결합하였다는 점, MER 유니벤치로 복잡하고 미묘한 자연어에 대한 감정 벤치마킹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